자, 작물생리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농학에서 보면은요, 원예학이라든지 아니면 학부에서 지금 현재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식물생리학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식물생리학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이 또 작물생리학에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학부에서 이제 과가 정해지죠. 과가 정해지면 학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것이 식물생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물생리학에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세포 구조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학부에서 배운 식물생리학도 포함된다 이 소리입니다. 작물생리학에는. 그리고 전공학과로 가면은 학과 가서 보면은요. 작물생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생리학은 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응용식물학과 있죠. 나는 원예학과에서는 그냥 식물생리학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학과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작물생리학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사라든지 연구사는요, 식물생리학과 작물생리학이 같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만큼 습득을 누가 정확하게 했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 물음에 업무 수행을 했을 때 대민하고 있을 때 대민이 이렇게 그 업무를 봤을 때 그분들한테 실수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생리학하고 식물생리학하고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이렇게 식물생리학만 다뤘던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응용생물학과라든지 응용식물학과 있죠. 그분들이라든지 또 학과로 넘어가더라도 또 원예학과라든지 그랬을 때는 식물생리학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학과 쪽에서는 작물생리학 쪽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사나 연구사는 농학과 쪽까지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 깊이 있는 학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포괄적인 개념적인 논을 얼마만큼 우리 수험생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것으로 답을 하면은요, 시험 보고 나면은요, 100점 안 맞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은 배제가 됩니다. 가장 객관적인 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답을 누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답을 출제자의 물음의 의도에 의해서 했느냐, 결국은 공무 수행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서 봐보면은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민 업무를 했을 때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학과에 가면은 또 임학과 쪽으로 가면은 수목생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학과 쪽은 수목생리학을 배우는데 이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학과 쪽에서는 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개화생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화생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화를 했으면 비대를 해야겠잖아요. 그래서 비대생리, 비대를 했으면은 그게 성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숙생리, 그리고 마지막 노화 있죠. 낙엽이 진다든가 이런 노화생리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과수까지 같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 수목생리에서 나오는 임산물, 그러니까 산에서 목재를 생산하고자 하는 수목생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수, 열매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는 과수의 수목생리는 또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것은 주로 뭐랍니까? 학부에서 배우면서 응용식물학과나
또는 온해과 쪽에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온해과 쪽에서 다루는 부분. 이것은 농학과 쪽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농학과. 그리고 이것은 임학과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식물생리도 알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물생리도 알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작물생리 농학과 쪽에서는 이제 바로 우리가 주로 20가지 식용작물이라 그럽니다. 벼, 보리, 밀, 옥수수 이런 것들, 그리고 감자, 고구마까지 해가지고 서류 20가지,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작물들을 갖다가 재배하는데 필요한 생리적인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수목생리는 방금 말한 우리가 잎목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생산해서 수확하는 과수 있잖아요. 그 생리까지도 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생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외부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도 외부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특히 뿌리에서 물이라는 것을 취하겠죠. 그리고 양분이라는 것을 취하겠죠.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내 몸은 얼마 정도 70% 이상의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물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 탄단지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토양에서 무기양분을 또 필요로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걸 뿌리에서 얼마만큼 잘 흡수를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그걸 체내의 이동을 필요한 곳에 잘 이동을 시키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서 또 소장의 융털벽에서 흡수를 시켜서 혈관을 통해서 저 온몸으로 움직이잖아요. 필요한 것으로. 그래도 나무도 물관을 통해서 또 온몸으로 각부로 필요한 것으로 움직이더라 이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거기 봐봅시다. 그러면 물과 무기양분이라고 해봅시다. 이 무기양분을 갖다가 얼마만큼 흡수 그리고 얼마만큼 전류를 시키느냐 이 소리가 하나가 나겠죠. 그랬을 때 흡수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슨 요인 전류했을 때 그 자체의 농도라든지 그 외의 환경 조건이 결부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분의 농도는 어째야 한다고? 토양 속의 양분의 농도는 풍부해야 한다. 풍부하면서도 어째야 한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있어야 한다. 이건 토양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토양학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양분은 또 물에 녹아서 용매라는 물에 녹아서 같이 물과 흡수되면서 같이 이동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양분을 흡수했을 때 기작을 보면은 심플라스트하고 아포플라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를 했을 때 아포플라스트는 세포벽을 통한 이동이죠. 심플라스트는 원형질 이동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흡수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뿌리털 내피에 뭐가 있더라? 카스피리데라는 것이 있어서 물과 양분의 자유로운 흡수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 그 제한을 갖다가 없애고 어떻게 필요한 만큼 흡수를 하느냐 그 기작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들어왔으면 그 체내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호르몬이라는 것도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호르몬 기작이 거기에 결부가 돼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사람도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의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호르몬하고 식물의 호르몬하고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람은 기관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그래도
생성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작용하는 기관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식물은요. 기관의 특이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 곳에서 생성되어서 여러 곳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의 호르몬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체 형성능을 가질 수 있어서 조직 배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물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빼면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풀 수가 없잖아요. 호르몬을 꼭 숙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엇이 또 필요하더라? 물질대사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물질대사에서는 우리가 동화하고 이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도 할 수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광합성. 그래도 기초적인 물질, 당이라는 것이 물질대사를 할 때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도 필요하잖아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것은 탄소동화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동화.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여기에서는 단백질 동화, 질소 동화 그러잖아요. 질소 동화. 단백질 합성도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황이라는 것도 이용해서 황의 동화도 있어야, 단백질 합성에서 황의 동화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합성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방 합성을 할 때는 인의동화 그럽니다. 지금 현재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작물 생리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야만이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런 동화작용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방합성 이런 물질대사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을 해서 ATP를 갖다가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야. 그러면 호흡에 의해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과 무기양분도 흡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류 축적도 이렇게 전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줄 것이고 동화작용에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ATP라는 게. 이것들이 무엇하고 또 결합을 합니까? 여기에 환경 조건하고 환경 요인하고 결부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환경 요인들이 전부 결부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환경 요인이. 이 환경 요인이 결부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거기에서는 환경 요인 중에서요. 특히 우리가 기상환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토양환경도 있을 거고 생물환경도 있을 거더라 이 소리입니다. 해서 특히 우리 기상환경 중에서 온도라든지 또는 수분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바람이라든지 또는 습도라든지 공중습도라든지 그 외에 설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 온도하고 수분하고 빛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고 토양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력이라는 것이 또 작용을 하잖아요. 생물에서는 여기에서 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지식들은 이미 재배학이나 다른 데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부되어서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학까지 들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봅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또 수분 생리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 영양에 대한 생리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무기 영양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라든지 수분생리라든지 무기영양생리에 대해서 탐구를 했죠. 그러면은 그것이 흡수를 되었을 때 우리가 물질대사에 대한 탐구도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물질대사 생리를 갖다가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생리도 또 알아두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환경의 생리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작물생리학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미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종을 했으면 발화생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화생리도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 생장생리라는 거 영양생장 생장생리도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생장생리 그 다음에 발육에 대한 생리도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발육의 생리는 봐봅시다. 질적 재조정이 일어나서 개화생리라 그래 봅시다. 개화생리도 알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생리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숙생리도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숙생리 그랬습니다. 또 결실생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죽으면은요 노화생리도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노화생리 마지막 노화생리.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수확 전이잖아요. 주로 수확 전에는요, 주로 이런 생리를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확 후 생리도 알아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수확 후에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 수확을 하며 수확 후에 그랬을 때 수확 후에 변화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저장에 관한 생리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작물생리학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러니까 무엇도 들어와야 해? 생물도 들어가야 합니다. 기초가. 생물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도 들어가야 한다? 토양학도 들어가야 합니다. 작물학이 꼭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작물학. 거기에다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제 작물생리라는 것이 또 들어가잖아요. 작물생리. 자, 그러면은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농학의 아주 가장 기본이 뭐예요? 머리로 보면은 생선의 머리로 보자 이들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공학의 꽃은 생물학에가 있더라 이들입니다. 생물학을 하지 못하고 어찌 공무원시험이라는 농학을 한다 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해? 근간이 되는 바로 뭐가 있어야 해? 뼈가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뼈를 형성하는 근간이 바로 작물학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작물학이. 그러면은 작물은 어디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토양에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살 자체가 토양학을 이루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토양학.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간다고? 물이 들어가서 마지막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듯이 무엇이 꼭 필요하더라? 생리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고? 지느러미가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눈도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늘도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겉에 보이는 옆줄도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재배학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재배학이. 그리고 이렇게 딱 5과목의 농학이 딱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서 내가 시험을 보든가 9급을 보든가 7급을 보든가 자 봐보세요. 9급 봐보세요. 우리가 재배학 무조건 들어가죠. 그리고 9급에서는요 식용작물학 들어가죠. 9급에서는 7급에서는요 생물학하고 토양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공제한 봐봅시다. 경기도 봐보세요. 재배학, 생리학, 토양학 그러잖아요. 서울, 인천이. 그잖아요. 그거는 이미 생물학이나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 전제하에 지금 기술을 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요. 다른데 이제 전라남도하고요. 전라남도하고 지도사에서 전라남도하고 전북하고 광주는요. 광주는 여기 재배학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리학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이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도사. 그리고 거기에 뭐다 농지론이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농촌 지도론이. 그죠? 그리고 충남 일부에서도 들어가잖아요. 충남 일부. 그리고 농진청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거기는 전공 제한, 그러니까 경력 제한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개 채용입니다. 공개 경쟁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 봐봅시다. 제주도 같은 데 봐볼까요? 제주도는 육종학이 하나 들어갑니다. 작물 육종학이 하나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농지론 대신에. 그 다음에 또 저기 충북은요. 보호학이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작물 보호학이 들어갑니다. 작물 보호학이 세 과목 중에서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는 육종학입니다. 제주도 농촌지도사는요. 전공자 경력 제한만 있으면은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시험 보시려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그랬을 때 저도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거기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제주도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올라오는데 비행기 6만 원이면 됩니다. 그잖아요. 비즈니스석 살라고 일반석 타야지 VIP석 말고 그지 않습니까? 배 타고 오면 뭐니까. 그래도 제주도도 가도 있고 저기 광주공항 전라도 광주공항이면은 뭐 거기에서 보면은요 4만 원이면 됩니다. 요즘은 또 뭐들 합니까? 저가 항공도 있고 그러잖아요. 배 타고 가려 그러면요 인천항에서요 저녁에 출발해 갖고 아침에 떨어지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지 비행기. 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주도도 참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그러면 봐봅시다. 우리가 재배하고 생리학, 전공제한, 농지론을 보더라 이 소리입니다. 점수대가 100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요것을 했을 때는요.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90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경기도 토양학이 들어가잖아요.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은 인천이라든지 토양학 그리고 생리학, 재배학이 들어갑니다. 농지론이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쉬울까요? 오이 가장 쉽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더랍니까?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왜 경기도, 서울, 인천이 높은 줄 아십니까? 서울은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경력 제한이잖아요.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해. 그러면은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가 인구가 몇만 명이 있어요? 2천만 명이 있습니다.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뭐 들은다고 경쟁해서 점수대가 높을 수밖에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자, 봐봅시다. 경북 봐봅시다. 대구 봐봅시다. 그죠? 울산 봐봅시다. 울산이. 그리고 부산 봐봅시다. 경남 봐봅시다. 여기가 인구가 또 얼마가 있어? 약 2천만 명이 들어가 있어. 이쪽에서. 그러면은 내가 주소를 옮겨놨거나 아니면은 3년 이상만 살면 되잖아. 이제 올해부터는 3년 이상만 사니까는 자 봐보세요.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숫자도 적게 보면 더 높은 경남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 경남에 있는 대학생들 다 지원 들어옵니다. 경북은 시험이 6월 달에 있어 버리잖아요. 6월 달에 경북은. 그러면은 10월 달에 있는 건 경남이요. 경북에서 몰립니다. 대구에서 몰립니다. 울산에서 몰리더라. 그러니까 마의 점수 103점, 105점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부산은요. 2012년 또 안 뽑았어. 그런데 올해 지금 한 명인가 뽑잖아요. 부산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뽑잖아요. 2013년 때. 그래도 이 부산은 의외로 사람들이 뽑았을 때는 점수가 또 높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있죠. 경북, 대구, 울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올라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부산 속 어디서 올라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관왕, 3관왕 막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경쟁이 치열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어디처럼? 경기, 서울, 인천이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그런데 제주도는요. 딱 시험 보잖아요. 육종학 쉽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보면은 좀 긴가민가하면서 또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연고가 있거나 소신이 있어야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육종, 충북, 보호학,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보호학을 충북은 유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도 충북은 충북만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또 충북 같은 경우에도 지역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봐보세요. 강원도도 지역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북도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 제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남은 없어졌습니다. 지도사에서. 그런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하냐니까 다른 데는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에 그런데 강원도는요 재학생 3학년 이상 재학생이 풀렸잖아요. 재학생 없으니까 재학생들까지. 그래도 강원도는요 점수가 낮은 데는 6, 70점 돼. 세 과목만 봐도 강원도 원주 작년에 가장 높은데 97점 나한테 받은 애가 박영용이가 강원도 전체 수석이 철원에 합격하네. 70점대로 합격해.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 80점대로 합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도 거기 따라 지역에 따른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도 충북 용동 안 갈라 그러니까 용동 지역 제한이 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시험을 보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남 같은 경우에도 도서벽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섬지역 거기가 고흥지역 그럽니다. 고흥지역, 그 다음에 칭도, 완도, 신안, 해남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더래요? 여기는 지역 제한을 주었습니다. 지역 제한이. 그랬더니 5군데가 2010년도에 꽈락으로 합격자 없어. 이러니 그 다음에 이제 2군데가 꽈락으로 합격자 없음. 지역 제한을 줬더니 그 지역에 의해서 5년 이상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주소란 꽈락으로 합격자 없으면 그 다음에 또 꽈락으로 한 군데 고흥 꽈락으로 합격자 없음이 그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제한을 2012년도부터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래도 시험을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개요잖아요. 내가 시험을 보고자 하는 곳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요, 저기요, 40분 되면은요, 사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50분 단위로 끊을 겁니다. 50분 단위로. 너무 그냥 오랫동안 가버리면은요, 지칩니다. 학생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또 특히 동강 들은 사람들도 지칩니다.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도 교재에 보면은요, 제1장이 있습니다. 1장. 그랬을 때 1장에 식물세포와 식물세포 구조 및 기능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도 세포 기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물론 다세포 생물까지도 생활주기 어느 한 시기에 보호자나 배우자 및 접합자와 같은 단세포 생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생물 발생의 기본적 단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세포로 시작되었다. 거기다 EX 하나 하십시오. 생물의 기능적인 기본 단위 그랬습니다. 자, 생물의 기본 단위 그거 하나가 나왔죠. 생물, 식물, 동물,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세포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포. 만약에 봐봅시다. 우리가 정핵이나 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하고 결합을 합니까? 난핵하고 결합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가 되잖아요. 배 EN이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수정난 이렇게 해봅시다. 수정난이 수정되어 있느니 이것은 한 개의 세포더라 이 소리입니다. 한 개의 세포. 이 세포가 나중에 분열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 분열 그래서 생장이 일어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분화가 된다.
그리고 이게 분화가 되고 마지막 번에 하나의 개체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세포 하나로 아빠에서 오는 정자, 정액이 나오고 엄마에서 오는 난자, 난액이 되어서 이엔 수정액이 됐습니다. 수정나. 그게 세포 분열을 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물 또는 식물, 동물, 구조적 기본, 기능적 기본 단위 그러면 세포. 우리는 작물생이 이야기 나니까 주로 생물에서는 생물의 기본 단위로 나오겠죠. 우리는 작물생 이야기는 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렇게 나올 거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 있죠. 그래도 1665년 후크라는 사람이 세포벽을 발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38년 슐라이덴이 그리고 1939년 슈반이 온영질을 발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영질체가 생명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명의 최소단이라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을 가진 세포만이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세포설을 주장하였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즉 세포는 생물의 구조와 기능상의 단위가 되며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 문제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자, 세포의 에피의 구조와 기능이 나옵니다. 세포 에피란 온영질을 싸고 있는 세포막과 그 예막을 싸고 있는 세포벽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봐봅시다.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에는 무엇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포벽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세포벽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안쪽에는 세포막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 이 소리입니다. 안쪽에는 세포막이 자리 잡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세포벽과 막으로 있어서 세포벽은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만이 식물세포가 완전하게 그 안에 또 이제 그 안에는 이 안에는 어떤 온영질 물질이 있습니다. 온영질이 들어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온영질 안에는 물도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효소도 들어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유기 무기 양분도 들어있을 거고 호르몬도 들어있을 거고 호르몬 그리고 이 온영질 안에는 특히 세포의 소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걸 배워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식물세포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식물세포에서 대해서 거기 세포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봐봅시다. 세포벽을 배웁니다. 세포벽. 그랬을 때 거기 세포벽은 식물에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식물에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에만 존재하는 것들 한번 봐볼까요? 세포벽이 하나 있었잖아요. 두 번째 식물에 색소체라는 게 있습니다. 색소체. 색소가 있겠죠. 또 식물에 존재하는 것이 액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포. 식물에만 존재하는 것. 그러면은 동물에만 존재하는 것은요. 동물에만 존재하는 특히 중심체가 있습니다. 중심체.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전공했다고 아닌데요. 식물하고 동물세포에도 최근에는 됐는데요. 그런 학설은 필요 없습니다. 딱딱 정확하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잘났다고 그냥 갖다 자기가 생물학
전공을 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특히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는요, 저렇게 이렇게 답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동물세포에는 많이 있으나 식물세포에 거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봐보세요. 동물세포에는 골지체가 확실하니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골지체. 그런데 식물세포는요, 골지체가 아주 미약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골지체에 대신해 준 것이 뭐가 있다고? 딕티오좀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딕티오좀은 어디가 있다고? 식물세포의 골지체의 기능을 갖다가 보강해 주는 것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특히 우리가 니소좀도 있겠지만 동물세포에는 니소좀이라는 것이 뚜렷하니 있습니다. 가수분해 요소. 그런데 식물세포에는요, 니소좀이라는 것이 거의 뭐가 하더라? 동물세포만큼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대신 뭐가 있다? 퍼록시좀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특히 페록시좀 또는 퍼록시좀 그러죠. 퍼록시좀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동물세포에 가장 많이 식물세포에 들어있는 우선순위 답은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에 있을 때요, 먼저 세포벽, 색소체, 액포 그럽니다. 그러면 동물세포에 들어있는 것은 중심체가 가장 우선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라 이 소리입니다. 혹시 플러스 알파의 그래서 딕티오좀은 골지체의 역할, 그러니까 농축 저장이잖아요. 그리고 분비 기능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 바로 딕티오좀이 대신 골지체의 역할을 해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니소좀처럼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니소좀이 거의 많이 없으니까 대신 퍼록시좀이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광호흡에서 나옵니다. 광호흡. 그래도 광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엽록소, 퍼록시좀, 미토콘드리아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일어난다. 크게는. 그러나 일어나는 장소, 퍼록시점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장소에 있을 때는 합동으로 일어난다. 협력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일어나는 장소, 광호 없으면 퍼록시점으로 찍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도 있는데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어렴풋이 전공을 했던 분들이 있죠. 시험장에 가갖고 무엇을 답을 우선순위 답을 할지를 모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봐봅시다. 이제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그랬을 때 세포벽 그랬답니다.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 알아두어야겠죠. 그러면은 세포벽은 대부분 식물세포에만 있고 그 내용물을 보호하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바깥쪽에 두껍고 특수한 세포 예피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세포벽의 역할을 봐봅시다. 역할. 첫 번째요.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 두 번째 그랬습니다. 보호의 역할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체제 유지, 보호, 지지의 역할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형태를 유지한다든가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갖다가 방지합니다. 또 내부로부터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포벽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동물세포에 넣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구조물이다. 원형질의 활동 결과로 생긴 세포벽의 구성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요. 이제 세 번째 생성 그랬습니다. 후형질에 속하더라 이들입니다. 후형질. 후형질이란 그랬습니다. 원형질의 활동 결과로 생성되더라 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후형질에 속하더라 이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세포, 벽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액포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타 함유물 그럽니다. 함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또 있어요? 이제 안토시안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그런다 이들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후형질에 해당한다 이들입니다. 그래도 원형질 활동 결과로 생긴 세포벽은 수구성 성분 온소민은 자 셀룰로스와 기질 헤미셀로스도 나오고 1차 벽, 2차 벽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은 원형질의 활동결로 후형질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랬습니다. 세포벽의 구성 그랬습니다. 세포벽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 1차 구성 물질이 나옵니다. 1차 구성은 셀룰로스 플러스 팩틴 그럽니다. 플러스 셀룰로스 그러더라 이들입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팩틴, 셀룰로스 이렇게 1차 벽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셀룰로스는 2층으로 2개의 층으로 들었고 팩틴은 가운데 그것을 단단하게 결합하더라 이들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2차 구성이 있더라 이들입니다. 이 1차 구성 물질에 어떤 물질이 첨가되면은요. 자, 1차 구성 플러스 어떤 물질이 첨가되더라 이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2차 벽이 될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 2차 구성물질에 니그닌이 첨가되니까 목질화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슈베린이 첨가되니까요. 코르크화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코르크화. 그리고 키틴질이 첨가되니까 큐티클화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네 목을 내놓아라 슈코링 시켜주마 안내께 키큐 그럽니다. 이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주로 목질부 그러니까 톱밥이라고 해봅시다. 톱밥. 그리고 오래된 줄기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수목에는 톱밥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줄기는 니그닌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슈베린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무 껍질, 외껍질에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슈코링. 그리고 키팅글은 이브 윗 표면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질반질한. 그리고 각피층에 이루어져 줄기의 각피층을 이루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또는 이것이 왁스층 또는 납층 그럽니다. 형성을 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전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보호 기능을 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보호 지지의 체제 유지 기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